먼 미국 땅에서 자식들을 잘 키워내고 열심히 사신 여러분들 정말 장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입니다. 전쟁도 가난도 겪은 우리 세대는 참 눈물겨운 세월을 살았죠.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기까지 여러분들의 세월이야 어떠셨겠습니까? 건강 관련 프로그램에 출연하면서 요즘 제가 깨달은 건요, 양 한 방을 잘 결합하는 게 최고의 건강 관리라는 겁니다. 클레버 케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플랜 아세요? 양방과 한방의 좋은 혜택들을 쏙쏙 뽑아서 제공해주는 똘똘한 플랜이더군요. 우리 한인의 건강 문화도 이해하고 실력 있는 한국 의사와 전문의를 척척 연결해 준다니 얼마나 똘똘합니까? 이제 우리도 똘똘한 클레버 케어 플랜으로 150까지만 사십시다.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 라디오 서울이 함께합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입원한 환자들은 젊고 건강했던 사람들로 백신을 맞지 않은 환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 보건당국은 또한 현재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연령층에서 최근에 코로나 감염 사례가 늘고 있다고 우려하며 함께 사는 어른들의 방역 노력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LA 통합교육군은 오늘부터 이동식 백신 접종소가 교육군의 모든 중학교와 고등학교 캠퍼스를 찾아 백신 접종에 나섭니다. 지난 8월 한 달 동안 오렌지 카운티 내 코로나 사망자 수는 전달에 비해서 60% 이상 증가했습니다. 최근에 입원 환자는 주로 30, 40대 젊은 층으로 젊은이들의 방역 노력이 강조됩니다. 그동안 마스크 착용 반대 운동을 주도했던 텍사스의 한 남성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세상을 떠났습니다. 조지아 대학에서는 한 학생이 마스크 착용을 반대하자 80대 명예교수가 그 자리에서 사직했습니다. 유럽연합 측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우려하는 이유로 미국 여행객의 입국 제한을 다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한 사우스 산불이 진화율 50%를 보이며 주민들의 대피령이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공원 등은 폐쇄됐습니다. 카혼패스 산불은 진화율 30%를 보이고 있고 폐쇄됐던 15번 프리웨이는 개통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산불은 1,500에이커를 전소시킨 가운데 주민 대피령은 이어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가 기습한 루이지애나주가 심각한 재난 지역으로 돌변했습니다. 100만 가구의 대규모 정전 사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들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허리케인 로라는 멕시코만을 지나면서 북상 중으로 아리조나주 접경 지역으로 진입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로키 산막 등에는 폭우가 예상됩니다. 미군 철군 시한을 하루 앞둔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카불 공항을 겨냥한 로켓포가 여러 번 발사됐습니다. 미군의 요격으로 대부분의 공격을 차단했지만 불안은 커지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 자폭 테러 사건으로 숨진 13명의 미군 유해가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로서는 처음으로 귀환식에 참석해 애도를 표했습니다. 자율주행 중이던 테슬라 자동차가 정차 중이던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고 원인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현재 도로교통안전국은 테슬라 자율주행 기능에 대해서 공식 조사에 착수한 상태입니다. 북한이 지난달 초부터 영변 핵시설을 재가동한 것으로 보인다는 이 보도가 나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 외교 정책에 새로운 도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한국 정치권에서는 충청권을 시작으로 민주당 첫 대선 순회 경선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이재명 지사가 기선 제압을 할지 이낙연 전 대표가 추격의 발판을 마련할지 관심입니다. 현재 국민의힘 대선 주자 홍준표 의원이 현 선두를 달리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지지율을 바짝 추격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영국 프리미어리그 200번째 경기 출전 경기에서 와포드와의 경기에서 결승골을 터뜨리며 자축했습니다.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BMW 챔피언십에서 임성재 선수가 공동 3위를 기록했습니다. 최종전인 투어 챔피언에 진출하게 된 것입니다. 한편 BMW 챔피언십 우승은 27언더파를 기록한 패트릭 켄틀레이가 차지했습니다. 혼조세로 출발했던 뉴욕 증시는 상승장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67원으로 마감했습니다. 남가주 오늘 부분적으로 구름 지나겠고 한인타운 낮 최고 기온 84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미주 취항 30주년을 맞은 아시아나항공. 지난 30년간 함께해 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정성을 다하는 서비스와 쾌적한 최신 항공기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모실 것을 약속드립니다.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1년 8월 30일 월요일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2부입니다. 각 병원의 입원 환자들을 보면 대부분 젊은 환자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보건당국이 발표한 코로나 바이러스 관련 데이터를 인용해 LA 타임즈가 보도한 것에 따르면 각 지역 병원 입원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건강한 30대에서 50대 백신을 맞지 않은 젊은 사람들로 나타났습니다. LA 카운티의 비접종 입원자 중간 연령이 51, 51세로 백신 접종을 완료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의 평균 연령 66세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백신 접종 완료 입원자들은 중환자실 입원 또는 기도에 호흡관을 삽입해야 할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는 가능성 적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고 입원한 젊은이들은 이같이 기도에 호흡관을 삽입해야 할 정도로 호흡곤란을 겪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바라 페레 LA 카운티 보건국장은 데이터 분석 결과로 백신 접종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의 중증 입원을 줄여주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며 백신 접종자들 대부분이 비접종자들보다 훨씬 고령이고 비교적 건강한 경우 비접종자 입원율이 접종자에 비해 높다라고 우려했습니다. LA 카운티의 클레이턴 차우 보건국장도 오렌지 카운티 역시 입원 환자들 평균 연령이 젊어지고 있다며 상당수가 30, 40대 백신을 맞지 않은 비접종자들이라고 밝혔습니다. 파운틴밸리 리저널 병원의 경우 지난 1월 코로나 입원 환자의 평균 연령이 64세였는데 현재는 46세로 크게 낮아졌다라고 전했습니다. 병원 관계자에 따르면 대부분 입원 환자는 미접종 젊은 층으로 폐렴, 저산소증을 포함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을 이유로 입원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입원 환자 연령층이 낮아지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젊은 층이 시니어들보다 예방접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여전히 낮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 50세 이상의 73%가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완료했지만 젊은 층은 50%대에 그치고 있습니다. 또 새 학기 개강과 함께 각급 학교 학생 연령층에 해당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환자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장에 따르면 오렌지 카운티 어린이 병원에 입원 중인 어린이 환자들 대부분 가족이 비접종자인 가정 출신이며 너무 어리거나 그리고 또 백신을 맞지 못하는 연령이 되어서 접종을 하지 않은 환자들로 밝혀졌습니다. 백신 접종 대상이 아닌 12세 미만 학생이 백신을 맞지 않은 어른들 때문에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 입원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우 국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가운데 20, 30대 비접종자들 숫자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정말 불필요한 죽음이며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렇게 죽을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의 경우는 12세에서 18세 사이에 백신 미접종자 중 코로나 확진 케이스가 10만 명당 73명에서 307명으로 급증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LA 통합교육과 학교에서 오늘부터 백신 접종소가 운영에 들어갑니다. LA 통합교육 측은 오늘 즉 30일자부터 이동식 모바일 백신 팀이 교육구에 있는 모든 중학교, 고등학교 캠퍼스를 직접 찾아 백신 접종을 실시한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 예약은 LA 통합교육구 데일리 패스 앱을 통해 할 수 있고 예약과 백신 접종 팀이 언제 어느 학교를 방문하는지 자세한 정보는 역시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백신 접종 자격은 12살 이상의 학생입니다. 오렌지 카운티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사망한 숫자가 8월 들어서 7월에 비해 크게 늘었습니다. 8월이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오렌지 카운티의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는 27명이라고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밝혔습니다. 지난 7월 17명에 비해서 60% 이상 증가한 숫자입니다. 지난 겨울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절정이었을 때 이후 처음으로 월별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 숫자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보건국은 노년층들의 백신 접종률이 매우 높아 최근 들어 중증 환자나 사망자들 연령대를 보면 젊은 층 비율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북가주의 한 초등학교에서 한 교사가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학생들에게 책을 읽어준 뒤에 학급의 절반 이상이 코로나에 감염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지난 5월 마린 카운티 한 초등학교에서 코로나 집단 발병 사태가 벌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한 것입니다. 이번 사례는 CDC가 델타 변이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서 공개한 것으로 이 무서운 전염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건당국은 경고했습니다.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은 이 학교의 한 여교사는 5월 19일 피로감과 코막힘을 느끼기 시작했지만 단순히 알러지라고 생각하고 출근해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평소에는 마스크를 썼지만 읽기 시간에 학생들에게 큰 소리로 책을 읽어주기에 마스크를 벗었다는 것입니다. 마린 카운티의 전염병 의사는 마스크를 벗은 것은 잠깐뿐이었으며 온종일 또는 몇 시간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교사의 잘못이 아니란 점을 미리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지만 문제는 이 델타 변이가 어떤 종류의 실수도 파고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학교 학생들은 마스크 착용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CDC 지침에 따라서 잘 지키고 있었고 모든 교실에는 공기 정화기를 설치하고 문과 창문은 항상 열어둔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CDC 국장은 이번 사건이 아직 백신을 맞지 않는 어린이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드는 일이 얼마나 쉬운지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다라고 말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 소장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백신 접종 의무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CNN과 ABC 방송에 잇따라 출연한 파우치 소장은 델타 변이는 전염성이 매우 높고 더 많은 어린이가 감염돼 병원에 입원하게 될 것이라며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백신을 의무적으로 접종하는 것이 좋은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수십 년 동안 소아마비, 홍역, 볼거리, 풍진, 간염 예방을 위해서 어린이에게 예방접종을 해왔다며 어린이 보건정책 차원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 의무화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10월 초까지는 충분한 자료를 토대로 12세 미만 아동에 대해서도 백신 접종 허가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이라며 12세 미만을 대상으로 하는 파이자와 모더나 백신이 식품의약국 FDA 허가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 코로나 걸린 후 중증이나 사망에 이르는 사람은 혈액에 세포를 파괴하는 특정한 효소가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연구진의 연구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이것은 특정한 효소의 증가를 억제한다면 코로나의 치명률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을 낳게 하고 있습니다. 뉴욕 주립대 소속의 스토니 브룩 대학과 아리조나 대학, 웨이크 포레스트 대 연구진들이 지난해 1월부터 7월까지 스토니 브룩 대 병원에 입원한 환자 127명의 혈장을 분석해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도출해낸 것입니다.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로 사망한 환자 혈정에는 분비성 포스포리파제라는 특정 효소의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연구팀들은 이 특정한 효소 억제제를 사용한다면 사망을 예방할 수 있는 점을 이번 연구 결과로 보여준다라고 말했습니다. 정보기관들이 전 세계를 휩쓴 코로나 바이러스 기원을 두고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생물학적 무기로 개발된 것은 아니다라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YTN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5월 미 정보기관들이 코로나19 기원에 관해 보다 명확한 결론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작성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보고서 작성에는 90일간 미국 18개 정보기관이 참여했습니다. 미 정부 당국은 전 세계적으로 450만 명가량의 목숨을 앗아간 코로나19가 생물학적 무기로 개발됐을 가능성은 배제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의 기원에 관해서는 연구소에서 유출된 것인지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인지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결정적 정보가 중국에 있지만 중국은 처음부터 국제조사단 등이 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았다면서 계속해서 압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I can assure you the president wants to get to the bottom of the root causes of COVID-19 that has, as you noted, has killed hundreds of thousands of Americans and wishes that there had been more done earlier on to get to the bottom of it and to, of course, save more lives.
중국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미국이 철저한 정치 보고이자 허위 보고를 내놓고 중국을 헐뜯었다며 미 육군 배터리 기지 등 생물 실험실에 대한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전문가 집단은 시간이 오래 지난 만큼 이제 바이러스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는 증거를 수집하기가 생물학적으로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이들은 결정적인 조사를 수행할 기회가 닫히고 있다며 연구자들과 각 정부가 신속히 연구를 수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YTN 한윤규입니다. 오는 10월부터 영주권이나 각종 이민비자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기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CDC에 따르면 영주권 취득을 위한 신청자로 규정되는 사람은 신청에 앞서 의료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민비자 관련 신청자는 코로나 백신 접종 규정을 따라야 하고 이것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서 CDC는 영주권 신청 시 함께 제출해야 하는 신체검사 증명서 목록에 백신 접종 기록 증명 부분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의사는 영주권과 비자 신청자에게 코로나 백신 관련 기록을 요청하고 신청자는 공식 백신 접종 기록 제출 의무 등의 새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CDC 측은 설령 코로나 음성 결과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신청자가 영주권 취득 시에 얼마든지 코로나에 감염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보호를 위한 규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한 이민법 전문가는 이번 CDC 명령에 따라서 모든 영주권 신청자는 앞으로 코로나 백신을 접종해야 한다며 이는 미국 내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해외 주재 미국 대사관에서 이민 관련 비자 수속을 진행하는 경우에도 모두 해당된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설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뉴올리언즈에 상륙한 지 꼭 16년째가 됐습니다. 16년 딱 지난 주말이었는데요. 이 루이지애나의 허리케인 아이다가 상륙했습니다. 도시 전체가 정전되는 등 도시 상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로 환자들이 입원한 병원도 지붕이 뜯겨나가는 등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비상사태가 선포된 가운데 강풍에 나무가 쓰러져 사람이 숨지고 곳곳에서도 홍수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입니다. 병원 지붕이 강풍에 우수수 떨어져 날아갑니다. 해변에 있는 주택에는 거센 파도가 무섭게 들이닥칩니다. 세찬 비바람에 주유소 지붕은 내려앉았고 철제 지붕은 날아가 종잇장처럼 구겨졌습니다. 16년 전 1,8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간 3등급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강타한 날과 같은 날, 더 강한 4등급 허리케인 아이다가 루이지애나에 상륙했습니다. Hurricane Ida made landfall officially at Port Fourchon as a Category 4 hurricane with sustained winds of 150 miles per hour. This is one of the strongest storms to make landfall here in modern times. 역대 미국 본토에 상륙한 허리케인 중 5번째로 강한 아이다에 나무가 쓰러져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송전 시스템 손상으로 루이지애나에서 100만 곳 이상의 전력 공급이 멈췄고 최대 도시 뉴올리언스는 도시 전체가 암흑으로 변했습니다. 이웃한 미시시피에서도 8만 곳 이상 정전을 겪었고 곳곳에서 홍수 피해가 났습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루이지애나와 미시시피의 비상사태 선포를 승인하며 피해 복구를 최대한 지원할 것을 약속했습니다. And I've already signed an emergency declaration for both Louisiana as well as Mississippi. And I want to make sure that we're ready to surge all the response capacity, capability that we have to deal with whatever comes next. 루이지애나에는 미국 전체 정유량의 20%를 책임지는 공장 17개가 있고 항구 2곳은 액화 천연가스 수출의 55%를 담당하는데 아이다 상륙으로 해안 지역 석유와 가스 생산의 95%가 중단됐습니다. YTN 이여진입니다. 라디오 솔 모닝뉴스 2부 미국과 로컬 소식은 많은 것이 바뀌었지만 함께하는 가족이 있어 힘이 납니다. 또 하나의 가족 오픈뱅크 제공입니다. 8월 3일
30일 월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남가주는 부분적으로 구름이 지나겠고 낮 기온도 예년 기온을 약간 밑돌겠습니다. 지난주 낮 기온과 비교한다면 10도 이상의 차이가 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남가주 대부분 지역 몬순 기류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면서 일부 지역은 구름과 햇살을 교차하고 또 산간 지역을 비롯한 일부 지역은 오후 한때 소나기도 뿌리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예년 기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화요일인 내일 오늘보다 3, 4도가량 떨어지고 수요일에는 2, 3도가량 더 떨어져서 남은 한 주 동안은 예년 기온을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84도, 밤 최저 기온 6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86도, 66도, 밸리와 일랜드 엠파이어 지역은 99도, 63도, 해안 지역은 71도, 63도 예상됩니다. 한국은 오늘 전국적으로 다소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67도, 낮 최고 기온은 75도 예상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 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디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볼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제까지 아파트론도 역시 뱅크 오브 홉이 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홉 공동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산불 소식 좀 정리 좀 해드리겠습니다. 지난 주말 리버사이드 카운티에서 발생한 산불로 인근 지역 대피령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토요일에 발생한 이 샤페럴 산불인데요. 어젯밤 기준 1,500에이커가 전소됐고 진화율 13%입니다. 건물 2채가 전소됐고 소방관 1명이 부상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일부 지역에는 강제 대피령 그리고 상당수 지역에 대피령 경보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현재 소방국 그리고 연방 산림국과 뮤리에타 코리아나 등 다른 소방국에서 지원해 나서 함께 진화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리버사이드 산불, 샤페럴 산불로 오렌지 카운티와 리버사이드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고 카운티에서도 산불이 연기가 목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편 샌버나디노에서 발생했던 사우스 산불 진화 작업은 현재 50%, 49% 보이고 있습니다. 대피했던 주민들은 대피령이 완화되면서 일단 집으로 돌아가는 게 허락이 된 상태입니다. 사우스 산불로 아직 정확히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여러 주택, 건물들은 소실됐고 산불 인근 캠핑장, 공원, 피크닉 장소 그리고 또 하이킹 장소 모두 여전히 그쪽은 폐쇄된 상태입니다. 한편 어제 카운패스에서 발생한 산불 진화 작업에는 진척이 있어서 15번 프리웨이 어제 막혔다가 재개통됐습니다. 레일로드 산불은 어제 낮 1시경 발생해서 25에이커를 전소시켰는데 진화율은 30%로 크게 오르면서 고속도로 15번 고속도로 양방향 현재는 모두 통행이 재개된 상태입니다. 지난 26일 연방대법원의 사입자 퇴거 유예 조치 종료 판결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와 LA 카운티의 퇴거 금지는 9월 말까지 유효한 상태입니다. 다만 캘리포니아 주정부와 LA 카운티 그리고 LAC를 상대로 한 관련 소송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 현재 밀린 렌트비가 남아있다면 다음 달 1일에 재개되는 긴급 렌트비 지원 신청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는 조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6일 대법원 판결 직후 개빈 너섬 주지사실은 가능한 한 많은 세입자와 소규모 렌틀로드가 주정부가 지원하는 렌트비 긴급 지원 프로그램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돼 긴급 렌트비 지원을 신청할 수 없었던 LA 시민의 경우에도 9월 1일 오전 7시부터 주정부가 운영하는 하우징 이즈키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해 4월 이후 미납될 렌트비와 공공요금 지원을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지원 가능한 조건은 소득 자격이 이전에는 지역 중간소득의 80% 이하로 제한됐지만 최근부터는 신청하면 주정부가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안내를 받고 있고 또 상당폭 완화됐다는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세입자는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자격이 될 수 있고 지원금은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칼프레시, 칼웍스 같은 기타 주정부의 제공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 자격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소환 선거, 리콜 선거를 앞둔 게빈 뉴섬 주지사의 입지가 불안하다라는 보도입니다. LA타임즈인데요. 당초 압도적인 승리가 점쳐지던 뉴섬 주지사가 정치적으로 생존하기 위해서 투쟁을 벌이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주지사 선거에서 승리할 당시에 게빈 뉴섬은 우리의 미래는 캘리포니아에 있다라고 당선 소감을 말했는데 그 미래가 뉴섬에게 속할지 여부는 다소 의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LA타임즈와 UC 버클리 정책연구소가 공동 진행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뉴섬 주지사의 리콜 반대는 50%입니다. 반면 리콜을 지지하는 응답자도 47%입니다. 찬반이 팽팽한 상황입니다. 뉴섬 주지사가 리콜 위기에 처한 원인 중 하나는 팬데믹입니다. 이번 리콜은 팬데믹 사태에 대해 책임을 묻는 선거로 보인다라고 가주공공정책연구소는 밝혔고 그동안 뉴섬 주지사의 팬데믹 대처가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를 정의하는 리콜 선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실제 뉴섬 주지사는 팬데믹 기간에 자신의 와이너리 회사가 필수 업종이 아님에도 계속 운영을 했고 PPP를 통한 융자까지 받은 것이 드러나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또 뉴섬 주지사는 고급 프랑스 식당에서 초호와 친구의 생일 파티에 참석한 사진이 공개돼 주민들의 분노를 산 바 있습니다. LA타임즈는 뉴섬 주지사의 대항마로 두각을 나타내며 지지율 1위를 달리고 있는 레리 엘더 후보를 집중 조명하는 기사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어려서 부모를 따라 미국에 들어온 뒤에 불법 체류자 신분이 된 청년들을 구제하기 위한 청소년 추방유예 즉 다카 프로그램이 최근 연방법원 판결에 의해서 중단된 후 많은 수혜 대상자들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시애틀타임즈가 보도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첫 신규 다카 신청자 5만 5천여 명이 다카 운명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막막한 상황이라는 실정입니다. 서북미 이민자 권리 보호처는 연방이민당국이 다카의 신규 신청서를 접수하고는 있지만 허가 여부는 연방대법원이 다카의 존속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는 기대할 수 없는 상태고 다카의 연장 신청도 대법원 판결 후로 연기될 것이라며 허가가 날 것인지 안 날 것인지 또 얼마나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지 아무도 모르는 답답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바이든 행정부가 이 사안을 너무 오래 끌지 말아야 하고 다카 신청자가 적체된 상황에서 신청자들의 노동 허가도 연장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한편 연방의회에서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이 추진해온 3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사회안전망 확대 예산안이 통과됐습니다. 이 예산안에는 다카 수혜자들을 비롯해 임시보호 신분의 개인, 농장인부, 또 기타 불법 체류 신분의 필수업종 종사자들에게 시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이민자 구제 프로그램에 1,000억 달러가 배정된 바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정부의 또 한 명의 한인 커미셔너가 탄생했습니다. 준킴 한미연합회 이사가 캘리포니아주 지진안전위원회 커미셔너로 임명됐습니다. 지난 2012년부터 뉴섬 주지사는 몰튼 니켈 수도국의 제너럴 매니저로 재직하고 있는 준킴 로페즈 씨가 알프레도 알퀴스트 지진안전위원회 커미셔너로 임명했다라고 발표한 것입니다. 몰튼 니켈 수도국은 얼바인 남쪽, 라구나 니겔, 알리소 비에오, 라구나 힐즈, 데나포인트 등 오렌지 카운티 남부 지역에서 상수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20기 민주평통 LA와 OC 샌디에고 자문위원회 위원이 지난 19기보다 소폭 줄었습니다. LA 평통은 9월 1일 출범하였죠. 임원 인선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정효로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기 LA 평통 자문위원회 150명이 위촉돼 지난 19기에 비해서 9명이 줄었습니다. 여성이 41%, 만 45세 이하 청년층이 11%를 차지했습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는 자문위원 103명이 위촉돼 지난 19기에 비해서 8명이 줄었습니다. 여성 자문위원이 45%, 청년층이 15%를 차지했습니다. 20기 평통 자문위원 임기는 9월 1일부터 2023년 8월 31일까지입니다. LA 평통회장에 임명된 이승우 이민법 변호사는 평통 임원 인선 작업이 마무리되는 대로 9월 1일경 20기 평통 활동 방향을 알리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임원 인선을 하더라도 지난 19기
평통과 어떤 성격에 있어서 연속성을 잃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충분히 이제 서로 이제 화합할 수 있도록 임원 인선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한인 사이에 많은 이제 어른들이시기 때문에 여러 단체장을 하셨다시피 참 먼저 이제 많은 말씀을 듣고 잘 경청하고 여러 주요 사안들을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승우 차기 회장은 고려대와 영국의 노팅엄 로스쿨, 가주에서 비교법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7년부터 남가주에서 이민법 변호사로 활동해 오면서 한인 커뮤니티 변호사협회장과 LA 한인의 이사, LA 한인의 법률 고문, 그리고 미주 민주참여포럼 수석 부회장 등을 지냈습니다. 미주 부의장에 임명된 최강철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는 앞으로 임기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공공외교의 중심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반도 평화의 활동에 미주 동포들 역할 중요하고 그 중심에 또한 2,000명의 미주 평통 자문위원들의 위상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분들을 잘 섬기고 또 각 지역 회장님들 20개 협의회가 있는데요. 회장님들과 잘 협의해서 또 보수와 진보를 통합하고 함께해서 우리의 공통가치, 공통의 우리가 달성해야 될 한반도 평화라는 길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 부의장은 경희대 출신으로 미주 대선 참여운동본부를 이끌었으며 18기 LA 평통 총무관사, 19기의 평통 운영위원, 부에나팍 시의회 인간관계 커미셔너, 그리고 미주 민주참여포럼 대표로 활동해왔습니다. 오렌지 샌디에고 협의회장에는 미주 민주참여포럼 이사장인 김동수 뉴스타트 웰빙 클리닉 원장이, 해외 상임위원회는 장병우, 이내운, 양학봉, 박갑식 씨가 임명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연호입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스포츠 시간입니다. 지금 전화에 최세영 해설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지금 전화 상태가 연결 상태가 고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잠시 뒤에 연결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최세영 해설위원과 스포츠 소식 전해드릴 거는 일단 골프 소식 먼저 전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야구 소식, 그리고 유럽 축구 소식이 있는데 손흥민 선수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강인 선수에 대한 뉴스도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 중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 유럽 축구 소식도 함께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지금 다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전화 연결이 지금 고르지 않네요. 네. 지금 최세영 해설위원이 원래 이 방송을 하던 곳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 지금 전화를 대기하고 있는 중인데 전화 상태가 지금 굉장히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통산 200번째 경기에 어제 선발 출전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 와포드와 토트넘 간의 경기에서 1대0으로 토트넘이 승리했는데 그 한 골 손흥민 선수가 기록한 것이었습니다. 자, 지금 최세영 위원과의 오늘 전화 연결은 좀 고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세영 위원하고는 지금 오늘 좀 전화 연결이 힘들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금 전화 연결이 지금 안 되는 상황입니다. 최세영 해설위원은 다음 주에 이렇게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흥민 선수가 200번째 경기에서 축포를 터뜨리면서 스스로 자축골을 터뜨렸는데 어제 손흥민 선수가 프리킥을 통해서 골을 터뜨렸을 때 이 토트넘 팬들이 전부 다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줬죠. 그리고 경기에 나서기 전에 오늘이 손흥민 선수의 200번째 프리미어리그 출전 경기다라고 장내 아나운서가 소개하기도 했었습니다. 이강인 선수가 이 발렌시아에서 완전히 결별한 것으로 지금 전해졌습니다. 그리고 스페인 마요르카와 4년 계약에 합의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강인 선수도 이제 앞으로 주전 경쟁에서 좀 좋은 모습으로 스페인에서 주전으로 자리를 잡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LA 다저스가 콜로라도와의 경기에서
0대5로 패했죠. 콜로라도 서부주 4위 팀 약체팀입니다. 이 약체팀을 상대로 LA 다저스 잘하지 못하고 콜로라도에게 0대5로 패했습니다. 위닝 시리즈를 기록했어야 되는데 콜로라도와 주말 3연전에서 루징 시리즈 1승 2패를 기록했습니다. 이 갈 길 바쁜, 갈 길이 그렇게 바쁜 건 아닌 것 같은데 지금 LA 다저스 서부조 선두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 그리고 2위 LA 다저스 2게임 반차 여전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LA 다저스의 승률은 6할 2푼 6리, 다른 조에 가면요 1위 팀이에요. 지금 LA 다저스보다 승률이 높은 팀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동부조의 템파베이 레이스 이렇게 딱 두 팀밖에 없습니다. LA 다저스 이 샌프란시스코의 벽을 과연 시즌 후반에 넘을 수 있을지 또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PGA 투어 BMW 챔피언십 페덱스컵 플레이오프 2차전 경기였죠. 2차전 경기였던 BMW 챔피언십에서는 임성재 선수가 23언더파 공동 3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로써 30명만 출전하는 투어 챔피언십에 임성재 선수 3년 연속 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한국인 선수가 투어 챔피언십에 3년 연속 나간 것은 임성재 선수가 처음입니다. 패트릭 켄틀레이와 브라이슨 디셈보 선수가 27언더파 동타를 기록해서 플레이오프에 나섰고 그래서 패트릭 켄틀레이가 27언더파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선두 우승한 선수와 4타 차였던 임성재 선수 4타 차 뒤지기는 사실 좀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로리 맥길로이가 22언더파로 단독 4위, 에릭 반 루엔이 21언더파 남아공 선수죠. 21언더파로 단독 5위로 대회를 마쳤습니다. 이경훈 선수가 17언더파 공동 12위, 그리고 케빈 나 선수가 15언더파 공동 17위로 이번 2차전 대회를 마쳤고 투어 챔피언십에 나설 수 있는 것은 임성재 선수가 투어 챔피언십에 나설 수 있게 됐습니다. 오늘 스포츠 소식은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스포츠 소식은 전문가가 추천하는 이민법과 가정법 전문 제인정 종합법률사무소 제공입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멕시코 남부 국경지대에 발이 묶였던 IT, 쿠바 출신 이민자 수백 명이 기다림에 지쳐서 무작정 북상에 나섰습니다. 그들의 도착 예상지 미국입니다. 멕시코 일간 레포르마는 치아파스주의 우익스텔라에서 이민자 300명가량이 북쪽을 향해 도보로 이동을 시작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국경도시 타파출라에서 무리지어 출발했던 이민자 700여 명 중 군경에 붙잡히지 않고 남은 300여 명입니다. 상당수 IT인의 쿠바, 과테말라, 온두라스, 콜롬비아 출신 사람들이 섞인 이들 이민자는 과테말라에서 멕시코로 넘어온 뒤 망명 신청을 하고 기다리던 중이었습니다. 대부분 멕시코를 단순 경유해 미국으로 가는 게 목적이지만 멕시코 당국은 망명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이들의 이동을 제한한 채 해당 주에 머물도록 하고 있습니다. 한없이 더딘 절차 탓에 일부 이민자들은 1년가량 타파출라에 발이 묶인 상태라고 현지 매체는 전하고 있습니다. 참다 못해 시위를 벌이기도 했던 이들은 결국 대규모 이민자 행렬 캐리밴을 이루어 북쪽을 향해 걷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들 중에는 어린아이들도 상당수 있습니다. 수적 우세에 힘입어 검문소 한 곳을 뚫었지만 이후 이민청과 군, 국가 방위대가 대거 투입돼 저지하자 더는 북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부는 붙잡혀 다시 타파출라로 보내졌고 오익스텔라까지 도착한 이들은 하룻밤을 보낸 뒤 다시 미국행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타파출라에서 출발한 이들은 올 들어 멕시코 내 최대 규모 캐러밴이라고 AP통신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MS가 어제 클라우드 플랫폼 애저의 보안상 취약점을 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MS는 성명에서 보안 문제를 악용해 해킹을 시도했다거나 고객의 자료가 빠져나갔다는 증거는 없었다고 밝힌 것입니다. 앞서 MS 출신 직원들이 주도하는 사이버 보안 회사인 위즈는 이달 초 애저에서 기존에 없던 치명적인 허점을 발견했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위즈 측은 보안망이 뚫릴 경우 미국의 경제 전문지 폴춘이 선정한 500대 기업을 포함한 수천 개 기관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MS는 당시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일부 고객만 영향을 받았다고 해명을 하면서도 위즈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문제점을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S는 3월에도 이메일 서버인 익스체인지가 해킹을 당해 공경에 처했고 당시에는 중국의 해킹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한편 정부나 기업들이 최근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을 확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킹의 취약점이 속속 발견됨에 따라 피해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MS는 지난 26일 백악관에서 열린 회의에서 앞으로 5년간 사이버 안보에 200억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헬스케어 업체 박스터 인터내셔널이 의료기기 업체 힐럼 홀딩스를 100억 달러에 인수하기 위한 협상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했습니다. 이 사안을 잘 아는 사람의 말을 인용했다는 저널은 박스터가 주당 150달러의 힐럼 인수를 추진하고 있다면서 빠르면 이번 주 협상이 타결될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1915년 설립된 힐럼 주가는 지난달 박스터의 인수 추진설이 알려지면서 크게 상승한 상태로 지난 주말 종가는 132달러였습니다. 박스터의 시가총액은 370억 달러 정도며 힐럼은 90억 달러 수준입니다. 미국 연방교통당국이 테슬라 전기차의 자율주행 보조 기능인 오토파일럿 관련 차량 추돌 사고를 조사한 있는 가운데 이 기능을 켰던 테슬라가 경찰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플로리다주 고속도로 순찰대는 테슬라 전기차가 갓길에 정체되어 있는 경찰차를 추돌하는 사고가 발생해서 현재 미국 도로교통안전국에 사건 경위를 통보했다는 것입니다. 이번 사고는 지난 28일 오후 플로리다주 올랜도 인근 4번 고속도로에서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고장으로 멈춰선 다른 승용차 운전자를 돕기 위해서 순찰차를 정차해둔 상태였고 이날 사고로 테슬라 차 운전자와 승용차 운전자는 가벼운 상처를 입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저지 정부가 지난 7월부터 시작한 최대 $500 주 소득세 환급금 수표 발송 완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뉴저지 주 재무국에 따르면 기준 뉴저지 납세자 63만여 명에게 환급금 수표가 우편으로 발송됐고 이들에게 지급된 환급금 평균은 $423 40센트로 알려졌습니다. 뉴저지의 30대 남성이 실업수당 불법 청구를 통해서 $110만 부당하게 챙긴 혐의로 전격 체포됐습니다. 연방검찰에 따르면 패터슨에 사는 39살의 오마 탐슨은 100건이 넘는 실업수당 불법 청구를 통해서 약 $120만 부당하게 수령한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이 톰슨과 신원이 공개되지 않은 여성 공범은 2020년도 4월부터 6월 사이에 연방정부의 PUA 실업수당 지급 프로그램에 100건 이상의 허위 청구를 제출했습니다. 하워드 카운티가 공립학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RTA 무료 버스 패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워싱턴 DC 소식입니다. 켈빈 볼 카운티 이그제큐티브는 스쿨버스 운전사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 카운티 교육청과 지역 교통국 파트너십을 맺죠.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승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버지니아주에 있는 많은 한인 업체들이 지난해 이 버지니아가 코로나 사태로 이자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들을 돕기 위해 마련한 리빌드 버지니아의 무상지원 그랜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랜트 총 금액은 최근에 배정된 $2억 5천만 포함해 모두 $4억 전해집니다. 샌프란시스코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이 UC 버클리 입학생 수를 2020-21 수준으로 동결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알라메다 카운티 법원의 브렛 셜리만 판사는 UC 버클리 입학생 수가 증가하면서 학생들이 몰려와 주변 지역에 소음과 쓰레기 문제를 발생시키고 주택 부족으로 홈리스가 증가하는 등의 영향을 준다는 지역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학교 측에 이같이 명령했습니다. 워싱턴주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지난주에 소폭 떨어졌지만 델타 변이가 계속 확산한다면 실업 사태가 다시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당국자가 발표했습니다. 주정부의 고용안전부는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신청이 직전주보다 3.1% 감소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적으로는 이 직전주보다 1.1% 늘어난 것으로 집계된 바 있습니다. 이상 전국 주요 대도시 소식 알아봤습니다.
2021년 8월 30일 월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솔 모닝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라디오솔 모닝뉴스 2부 이 시간은 1250만 불 교통사고 최고 보상, 교통사고 전문 천재 변호사 리차드 호프만, 메드케어 시니어를 위한 전문의 허가가 아주 빠른 한인 최고 최대의 서울 메디칼 그룹, 오플로드의 한계를 깨다 2022 기아 텔룰라이드 나이트 4 에디션, 구매부터 제용자까지 아파트 론도 역시 뱅크 오브 호비하면 다릅니다. 희망을 설계하는 전문가들의 은행 뱅크 오브 호프 공동 제공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희실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또 하나의 하이브리드가 아닙니다. 37mpg의 강력한 터보 하이브리드입니다. 우수한 주행거리와 파워로 당신의 다음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곳이 어디든지. 올류 소렌토 터보 하이브리드, 세계 최초의 스토리텔링 머신.